손흥민 위존 전술? 동의 못해. 내 전술이 완벽히 통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정말 완벽한 전술이었을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과 원정 2차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기 중 전술 변화가 승리의 분수령이 됐고 특히 후반에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자평했다. 홍 감독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팀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된 두 경기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홈에서 치른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대0 충격의 무승부에 그쳐 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던 홍명보는 오만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다. 홍 감독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경기 다 이기는 것이었을 테지만 1차전은 우리가 결과를 내지 못했고 2차전은 우리가 결과를 냈다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 팀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코치진,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전 전반보다는 후반이 좋았고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좋았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축구 전문가들이나 팬들 사이에서는 두 경기 모두 전술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공수라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른 기민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등 에이스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해조 축구가 부활했다는 비아냥도 들끓었다. 이날 자리에서도 손흥민 등 선수들에게 전술적으로 너무 위존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홍 감독은 다소 불쾌한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홍 감독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분수령이 된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그 전술이 맞았다면서 그런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후반전 30분 남겨놓고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90분 동안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있다며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점한다거나 특히 지난 경기처럼 세트피스 실점을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10월에 맞붙을 상대는 요르단, 10일 원정, 이라크, 15일 홈, 다. 한국과 조 2위권을 다툴 팀으로 분류되는 강팀들이다. 특히 요르단과는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두 번이나 만나 1무 1패의 굴욕을 당한 바 있다. 이라크 역시 아시안컵에서 16강까지 올라 요르단에 석패한 강호다. 홍 감독은 리그에서 5승, 조별리그 1위를 하기 위해선 우리 밑에 있는 강력한 라이벌 팀들에게 절대 승점 3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대 분석에 들어갔고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승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잘할 거다. 특별히 내가 아는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2. 손흥민, 아스널 최고 골칫덩이, 북런던 더비, 가장 위험한 존재, 지모. 아스널 킬러, 손흥민이 시즌 첫 북런던 더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뽑혔다. 토트넘은 15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북런던 더비를 치른다. 토트넘은 1승 1무 1패, 승점 4로 리그 13위. 아스널은 2승 1무, 승점 7로 6위에 위치해 있다. 시즌 첫 더비를 앞둔 손흥민은 아스널 상대 통산 9호 골에 도전한다. 최근 아스널전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2골을 더 추가할 경우 엠마니엘 아데바요르 10골에 이어 북런던 더비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역대 네 번째 토트넘 선수가 된다. 또한 아데바요르, 바비 스미스와 함께 북런던 더비 통산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서게 된다. 아스널에 유독 강했던 손흥민이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기대를 품고 있다. 아스널전서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선수로 손흥민을 지목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해설가 데런 벤트는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제임스 매디슨은 핵심 선수다. 손흥민도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도미닉 솔랑케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의 존재다. 손흥민이 뛰면 정말 위험하다. 절반의 기회만 허용해도 그는 골을 넣을 것이라며 아스널을 상대로 손흥민의 득점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영국 베팅업체 365 스코어도 손흥민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북런던 더비에서 영향력을 보여줬다. 아스널의 골칫덩이였다. 면서 맹렬한 속도, 치명적인 마무리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했다. 토트넘은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한 기억이 없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건 무려 3시즌 전이다. 2021에서 2022 시즌 홈경기 승리 후 4경기 동안 1무 3패로 웃지 못했다. 시즌에는 손흥민의 득점포에도 원정에서 2에서 2로 비겼고 홈에서는 2에서 3으로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의 활약 여부에 따라 토트넘의 아스널전 무승 행진이 끊어지느냐 지속되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는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아스널전 활약으로 이러한 평가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개막전서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하고 1에서 1 무승부를 지켜본 손흥민은 방출설에 휘말렸다. 에버턴전에선 멀티골을 넣으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듯했으나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슈팅 1회, 유효 슈팅 0회라는 부진한 경기력으로 또다시 비판 대상이 됐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는 3번이 핵심적인 패스를 했으나 후반전 중앙 스트라이커가 됐을 때는 골을 넣을 위치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평점 6점을 줬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의 평가는 더 박했다. 매체는 전반전 왼쪽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며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패스를 몇 개 넣었다. 하지만 하프타임 이후 센터 포워드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평점 5점을 매겼다.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함께 선발 공격진 중 최저점이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 또한 손흥민의 움직임은 이상했다. 원톱이자 9번 공격수처럼 움직여야 했다.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며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컵백을 받으려고 시도한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손흥민이 공격수다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캐슬전을 뒤로하고 손흥민은 A매치를 치르기 위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소집됐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랭킹 96위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득점에 그쳤다. 오만 원정에서는 결승골을 포함해 한 골 2도움으로 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지만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손흥민이 아스널전서 아스널 킬러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아쉬웠던 홍명보 공격 속도. 대안은 제로톱 혹은 엄원상 이동준? 홍명보가 최전방에 190cm가 넘는 장신 공격수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를 세웠지만 신체 우위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제로톱 전술과 함께 직선적으로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엄원상, 이동준, 김천 상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대길 KBSN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홍명보에 대해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선 공격 속도가 훨씬 빨라야 한다. 지금 상태론 위치를 미리 점유한 상대 수비를 깰 수 없다며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빌드업, 측면 오버래핑, 공격 진영 침투 움직임 등 유기적인 전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3에서 1로 이겼다. 그러나 내용은 아쉬웠다. 전반 10분 황희찬, 울버햄프턴,
위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전반 47분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 자책골을 내주며 2경기 연속 비길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다행히 후반 37분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결승골을 터뜨렸고 추가 시간 주민규, 울산, 가스위기를 박았다. 홍 감독은 오세훈을 선발 출격시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이 선자원들은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며 슈팅에 집중했다. 중앙 미드필더 박용욱, 알아인을 후방으로 내리면서 측면 수비수들을 올렸는데 공격진과 호흡이 어긋났다. 결국 후반 23분 오세훈은 이재성, 마인츠, 오른 수비 설영욱, 지베즈다, 는 황문기, 강원FC와 교체됐다. 그러자 공격력이 살아났다. 이재성은 왼쪽으로 빠져 공격했고 황문기는 오른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다만 팀 공격 전술은 여전히 완성도가 떨어졌다.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없었다면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만전 후반 막판처럼 황희찬 등을 제로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타겟형 공격수가 장점도 있지만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상대가 수비하기 쉬워진다. 며 측면 숫자를 늘려 공간을 파괴하는 등 다양한 전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로 중앙으로 파고들어 슈팅을 때리는 해외파 선수들과 다른 유형의 국내 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 오른쪽에 직선적으로 돌파하는 선수를 투입할 수 있다. 국내에선 오른발잡이 우측 공격수로 빠른 속도가 강점인 엄원상과 이동준이 유력하다. 두 선수는 이미 A매치를 경험한 바 있다. 또 엄원상은 K리그 1 울산에서 홍 감독의 총애를 받았고 이동준은 상무입대 전 전북 현대의 측면을 책임졌다.